정치권이 다시 한번 계엄령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은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란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그 계엄령을 사전에 누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는 최근 내란 특검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왜 계엄을 사전에 확신했는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급박하게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섰고 정족수가 채워지는 긴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은 계엄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으며 단 한순간의 지체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도 수십 분간 표결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발 수개월 전인 2024년 여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연 국무총리는 8월과 9월에 걸쳐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다수의 국민과 언론은 이를 괴담 취급하며 21세기의 계엄이라니 소설 같은 얘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민석의 발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정말로 계엄을 시도했고 그것이 곧바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김민석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추측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구체적인 첩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계엄의 그림자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면 민주당은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계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계엄령이 실제 발동된 이후에야 해제 표결을 진행했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유혈 충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폭로해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질문입니다.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는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정치적 이득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만약 계엄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로 몰락할 것이고 민주당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계엄 음모를 사전에 알고 있던 세력이 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그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에도 수십 분간 표결을 지연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혼자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날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 계엄군이 본회의장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지체는 계엄 해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천만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인물로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주장은 또 다른 차원의 본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즉, 특검이 진정으로 계엄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전 인지와 대응 문제까지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진상규명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계엄 저지의 선봉에 섰던 세력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엄령 발동 이전부터 상황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던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수호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당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왜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 규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헌정 파괴적 계엄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제때 막지 못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그래서 중요한 울림을 갖습니다. 그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시도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꼭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 선포만이 아니라 그 계엄을 미리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은 세력까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반드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의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석의 발언이 단순한 추측이었는지, 아니면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계엄의 실행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회피와 조롱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민주당은 왜, 어떻게 계엄령을 사전에 알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계엄령의 진실은 온전히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